관련 이야기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복준 위원님. 예, 예. 일단 이 고유정 사건 사실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사건인데 이 항소심 결과가 참 오랜만에 나와서 일단 어떤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건지 간단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이제 먼저 발생했는데 뒤에 이제 밝혀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전 남편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5월 25일 날 밤 8시 10분경부터 밤 9시 50분경 사이에 네네.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아들 네. 보여준다고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흉기로 살해하고 이제 시신 훼손 그다음에 시신 은닉해 혐의가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3월 2일자 한 2달 전이죠. 3월 2일 04시에서 06시 사이에 청주에 있는 거주지에서 의붓아들이 사망했던 사건. 네. 이제 그 사건도 고유정의 행위로 봐가지고 두 개가 이제 기소된 그런 사건이죠. 그렇군요. 네, 조금 전 신선미 기자가 전해주긴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오늘 1심에 이어서 오늘도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거부족입니다. 결국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대로 그대로 무기징역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일단 뭐 전 남편 사례 같은 경우 그렇다 치고 사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 의붓아들 사례에 대해서 네.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왜 인정을 안 한 거죠? 일단은 항소심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아. 간접 증거인데 그게 전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예, 예. 이제 이런 얘기인데 몇 가지 이제 조목조목 재판부에서 이게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예, 예. 어떤 경우냐면 아들을 아버지가 다리로 눌러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유정 네. 측이 주장했던 거고요. 예, 예. 그 부분을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성 있다. 특히나 아이가 항히스타민제 약을 복용하고 깊이 잠드는 사이에 네. 아버지 수면제 먹은 아버지의 발에 눌려서 사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 홍모 씨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네네. 그 수면제 성분 그 자체도 고유정이가 먹였다는 어떤 직접 증거는 없다. 예. 아버지 홍 씨가 본인이 스스로 복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새벽 시간대에 고유정이 이 컴퓨터 검색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통상 고유정이 새벽 시간대에 컴퓨터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네네. 뭐 특별히 죽일 준비하는 하고 살해할 준비하는 하고 컴퓨터 쓴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본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물론 여론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론 의붓아들 사례가 무죄가 나더라도 네, 고유정 같은 경우 전 남편을 정말 네.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범주에 저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는 본의 아니게 성립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정립이. 아, 그래요? 대체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요.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 선고를 하는 추세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이게 네.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형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평균 나이를 60세 기준으로 맞춰서 형량을 정했어요. 아, 예.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네네. 그 형량의 어떤 문제도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형 선고와 무기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네네. 사형 선고는 상징적으로라도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거의. 근데 무기징역을 맞게 되면 뭐 제가 취급한 죄수 중에서는
뭐 한 27년 정도 모범 생활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가석방이. 네,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요. 비록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범행 수법이라든지 사체를 훼손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잔혹성 이런 거 등등을 본다면 비록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상징적으로라도 그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냈지만 검찰에서는 줄곧 사형을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그 입장은 뭔가요? 검찰은 이제 명백히 이 의붓 아들도 이 그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로 들은 거는 네. 일정한 그 특정한 공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그런 방 안에서 네. 아버지는 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었고 네. 네. 그 다음에 아이도 잠자고 있었고 고유정이만 혼자 거기 살아 있었다면 그럼 셋 중에 누가 살해했겠느냐? 더더군다나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더니 아이는 명백히 10분 이상 그 누군가 눌러가지고 압착사라고 네. 살해라고 이렇게 국가수에서는 판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닌다면은 그럼 누구냐? 이제 이런 논리를 댄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용의자가 있다면 한 사람은 잠들었으면 깨 있는 사람이 범인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예, 예. 제거 가능성 뭐 이런 게 엿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고유정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숨져 있는 아들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예, 예. 뭐 이런 부분 등등. 그 다음에 아이 장례를 치를 때 전혀 슬퍼한 기색이 없었다. 뭐 이런 것 등등을 검찰은 예로 들면서 기소를 했던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뭐 재판부의 결정을 뭐 존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뭐 유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수사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한 거였으니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목적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개념에서는 1차 의붓아들 그 변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 예. 변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결국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일단 유가족 측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유가족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살인이 고의로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 사건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참혹하게 죽이고 시신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그냥 무기징역만으로 저는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그거를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이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할 것 같다는 이제 그 흐름이 나오니까 피해자 아버지께서 그냥 법정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유가족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위원님은 좀 수사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뭔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대법원에서는 서면 심리입니다. 서면 예. 심리. 그런데 2차 항소심에서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를테면 뭐 국내 최고라는 법의학 그 전문가 이모 교수, 그다음에 국가수 법의학 센터장, 그다음에 소아과 전문의, 약물 전문가 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재판 기록에는 명백히 아마 그런 증언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그걸 대법원에서 자세히 살펴본 상태에서 이 권위자들의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화기환송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남편과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2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효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